현재 일본 기시다 내각 출범 이후 한 주가 지나면서 서서히 그 외교 방향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시다 총리의 한국에 대한 행보가 주변국들에게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행동은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을 비롯한 관련 국가들에게도 민폐를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일본이 나중에 뒤통수를 친 게 아니냐는 느낌을 받는 행동을 일본에서 했다는 말도 나옵니다. 알려진 대로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극우 의원에게 둘러싸여 아베의 뜻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30년 만에 온건파에서 총리가 나와 뭔가 다를 수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그는 총리 선거 이전에 아베와 스가 정권을 저격하며 일본 민주주의에 위기가 왔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아베 내각에서 8년간 관방 장관을 했던 스가 총리보다 더 심각합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 스가 총리보다도 더욱 강한 행보를 보이면서 노골적인 한국 무시가 나오는데요. 실제 스가 총리의 경우에는 총리 당선된 이후 8일 지나서 한국의 문 대통령과 통화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한국과 지소미아 협정 등 여러가지 갈등이 산재해 있음에도 이웃 국가로서 중요하다고 판단해 전화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기시다 총리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에서 총리 당선 축전을 보냈음에도 아직까지 반응이 없습니다. 스가 총리 같은 경우 최소한 고맙다는 말을 했는데 기시다는 담례 인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요. 자신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미국에 대해서는 당선되자마자 전화를 걸었으며 정상회담을 해달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최근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가장 먼저 정상회담을 하고 싶은 대상으로 바이든을 꼽았습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극진하기 따로 없지만 한국에는 사상 최악의 푸대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사히신문은 이에 대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한국과 일본의 최악 외교 상황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최우방 동맹체인 쿼드 국가인 미국, 호주, 인도 등에는 모두 전화를 걸어 회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북아의 안보를 한국을 제외하고 진행하고 한국은 의도적으로 배제, 무시하는 행보를 보였죠. 그런데 일본 정부는 이러한 자신들의 태도를 일본 언론을 통해서 드러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일본 총리 행동을 보고 추측만 했지만 일본 외무성은 언론을 통해 메시지를 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12일자로 외무성과 총리 관저가 애초부터 기시다 신임 총리가 조기 통화할 국가 그룹에 한국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좋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신문은 기시다 총리는 이날이 취임 9일째여서 문 대통령과의 통화가 없으면 스가 총리보다 첫 통화 시점이 늦어지게 된다며 일본에서 스가 총리 때보다 더 한국을 강경하게 대하면서 한국에 대한 외교 방향을 확실히 한다고 전한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메시지를 낼 때 외교부 장관이나 대변인이 직접 발표하지 않고 언론에 흘리면서 보도하는 편입니다. 저러한 내용을 외무성에서 발표하면 그야말로 국제망신이니 언론을 불러서 뒤에서 뿌려대는 형식인 것입니다. 그들은 확실한 한국 패싱의 행태를 보이면서 한국의 존재감을 희석시키려는 움직임인 것입니다. 외교가에서 이렇게 국가 간에 패싱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에서나 등장하는 외교 무례라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가 미국의 호주 핵 잠수함 건으로 계약을 파기했을 때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극대노한 바 있는데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G7이 열렸던 영국 콘웰에서 미국과 호주, 영국이 3자 회견을 비밀리에 갖고 어커스 창소를 논하고 프랑스는 쏙 빼고 핵잠 의견까지 나눈 것에 대해서 일종의 외교 패싱을 경험했고 미국을 불신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프랑스는 이 일로 인해서 미국과 호주 대사는 소환해 강력하게 항의했는데 이 가운데 영국 대사는 소환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영국 수준으로 알고 있고 원래 그런 나라라서 대사조차 소환할 필요 없다며 영국 패싱을 보여줬습니다. 주 호주 프랑스 대사 같은 경우에는 호주는 자신이 호주에 있는 동안 면전에 대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다라며 앞으로는 한국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국가가 있는 아시아 등으로 자신들의 눈을 돌리겠다고 인터뷰하며 열변을 토했습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외교에서 패싱이라는 것이 이 정도로 국가 간 신뢰를 흔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자신의 첫 소신 표명 연설을 하며 한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임을 확실히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언론에서는 이렇게 기시다 총리가 생각보다 강하게 한국에 나오는 것에 대해 다음과같이 분석했는데요. 니케이는 기시다 총리가 외국 정상과 취임 인사를 나누는 첫 통화 그룹에서 한국을 뺀 것은 오늘 31일 예정된 중의원 선거를 의식한 측면이 있다고 전한 것입니다. 집권 자민당의 지지 기반인 보수층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중국이나 한국의 저자세를 보이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이를 의식한 행보라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기시다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 내 파벌인 고치카이, 기시다파는 전통적으로 주변국과의 관계를 중시해 외교 노선에서도 온건하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이나 중국과의 각종 관계 회복 협상을 했던 국면에서도 자민당의 온건 파벌인 고치카이가 이끌어왔기 때문에 자칫 한국에 밀리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은 문 대통령과의 통화 순서를 늦춰서 한국과의 외교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자고 한 것입니다. 한국은 2순위 그룹이다. 한국은 중요하지 않다를 보여주면서 자민당 보수 지지층 표밭을 의식한 것이죠.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참패하게 된다면 기시다 총리는 그에 대한 책임으로 옷을 벗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신이 현재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전략을 끌어쓰면서 일단 한국을 적극 끌어들이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일본 언론은 총리가 바뀌면서 부쩍 한국의 동향에 대해 크게 신경 쓰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에서 반일 정신이 가득한 문 대통령과 그를 이어 지지율이 높은 반일 후보가 득세한다고 평가하면서 특히 최근 여당의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는 전형적인 반일 후보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한국이 일본의 수출 규제를 완벽하게 이겨냈다고 발언하기도 했으며 일본을 추월하고 선진국을 따라잡아서 마침내는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발언했다면서 그가 특히나 일본을 특정해서 말했다며 일본 강경파인 그가 당선될 시 한일 관계는 파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니혼기 이자이는 이 지사 측은 대통령 당선 시 한일 관계가 나아진다고 하지만 일본에서는 절대 그렇게 안 본다면서 한일 관계가 어두워지고 있으며 반일 후보가 지지율이 높은 상황이라 각계에서 우려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현재 한국 정부는 친중 정부에다가 한국의 야당 대선 후보도 역시 친중파인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한국의 친중 세력이 동북아의 안보를 불안하게 하며 대통령 당선 시 중국화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미국 동맹 네트워크인데 한국이 분위기를 망친다는 궤변을 늘어놓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 기시다 내각에서 이렇게 쿼드 멤버와 먼저 통화하며 미국에 강조한 말은 한국은 친중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화를 2순위로 미룬 것이 정당하며 자신은 미국 동맹 네트워크에서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자신의 이런 말을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하자마자 뒤통수를 때리듯 무시하는 모양을 보였는데요. 정작 한국 보고 친중이라고 하더니 일본이야말로 중국의 저자세로 나오는 모습을 또 보여준 것입니다. 미 의회에서는 일본에서 총리가 너무 자주 바뀐다면서 이러면 일본은 도대체 신뢰할 수 없는 국가가 된다고 했고 또한 기시다 내각이 들어서면서 이제는 한국과 서로 양보하고 협력의 관계를 다져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발산했습니다. 그런데 기시다 총리는 한국은 최대한 무시함과 동시에 곧바로 시진핑 주석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것입니다. 아직도 한국에 연락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국보다 한국을 훨씬 더 등한시하고 있는 행보를 보인 것이죠. 게다가 중국과는 미국보다 통화를 10분 더 길게 하면서 30분간이나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논한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 보고 친중 세력이라고 하더니 정작 일본은 중국에 대해 약한 모습을 보인 것이죠. 시 주석은 중일은 가까운 이웃이라며 어진 것을 가까이하고 이웃과 잘 지내는 것은 나라의 보배라는 성어를 소개했고 중일 관계의 기회와 도전이 병존한다고 지적하고 일본은 새 정부와 대화 협력을 강화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도 양국 간 경제협력 및 민간 교류를 계속 강화하고 기후변화와 코로나19 문제에서 소통과 협력을 긴밀히 유지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잘해보기 원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인데요. 그런데 그 와중에 시진핑 주석은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어 미래를 세우는 정신을 언급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과거 제국주의의 중국 침략을 상기시키며 일본에 대한 비판적인 메시지를 발산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중국의 하나의 원칙을 지지해주는 등의 중일 4대 정치 문건을 지켜달라는 요구까지 했습니다. 일본은 도쿄올림픽 때 대만을 국가로 부르는 등 중국의 강력한 반발을 사서 이에 기시다 총리에 항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기시다 총리는 중국의 저자세로 나가다가 시진핑 주석에게 제대로 항의를 받은 모습인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일본 모습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게 어떻게 보면 아베 총리의 모습을 재현한 것과 같습니다. 아베 총리도 미국에 붙으면서 중국은 대항해야 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시진핑 주석을 국빈으로 초대한 바 있습니다. 일본은 군사력과 경제 부분에서 압도당하는 중국에게는 막상 저자세를 계속해서 취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특히나 아베노믹스로 인해서 피폐해진 일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집중하기로 했습니다만 여기서 가장 일본에 이득이 되는 국가를 살펴보면 결국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에 굴복하는 것이죠. 또한 앞으로 일본 관광업계를 부흥시키려면 코로나 이후 중국 관광객이 많이 와야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과는 관계가 파탄되었지만 중국까지 파탄되면 관광업이 망하니까 중국에 더욱 저자세인 것이죠. 그러면서도 생각후 문제 때문에 미국을 끌어들여서 자신의 국토는 방어하려는 이중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중국을 생각하면 돈이 아쉽고 안보를 생각하면 미국이 아쉬운 전형적인 양다리 외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이중 플레이는 결국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게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과 같습니다. 쿼드에 같이 하는 정반대이며 자신들만 빠져나와 중국과 잘 지내보려는 태도가 황당한 것이죠. 호주나 인도 모두 중국과 첨예하게 대립 중인데 일본은 그 사이에서 박쥐 같은 모양을 취하는 겁니다. 한편 일본 내각에서 의도적으로 한국 통화 순서를 뒤로 밀어서 망신을 주고 무시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한국 누리꾼들은 이러한 일본 모습에 대해서 우선은 일본에 전화를 받든 못 받든 아무도 신경 안 쓴다라면서 한국은 관심도 없는데 일본 언론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메시지를 받고 한국 깎아내리기를 한다고 비판합니다.
일본은 현재 한국은 물론이고 동맹들까지도 이중적인 그들의 태도로 인해 신뢰 못할 국가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